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야 정치권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주제가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이 김혜경을 검찰이 소환했습니다.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이재명, 김혜경을 지금 소환을 했는데, 한 달여 전에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해서, 코로나 등을 이유로 해서 미뤄오다가 이제 소환이 됩니다. 잠시 뒤에 오후 2시에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에 김혜경이 먼저 소환이 됩니다. 또 곧 이어서 이재명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비리 소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 다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민주당이 또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는 어제는 민주당 박찬대가 대표 연설을 했고, 오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지금 민주당이 계엄,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탄핵, 특검, 청문회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세력을 정말 탄핵해야 된다라고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이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을 둘러싸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이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 수원지검에서 소환을 통보한 것이 지금 한 달 반 전입니다. 이제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혐의 내용은 업무상 배임 이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천만 원 이상의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 살림에 이 이재명을 보고 나온, 도지사를 보고 나온 이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지금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수원지검에서 김혜경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마 김혜경에 이어서 이재명이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환 사실은 민주당이 오늘 먼저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게 또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 부부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가 아니냐. 먼저 이제 스스로 깨고 나온 겁니다. 어차피 오늘 모두 알려질 테니까 지금 언제 소환이 되느냐 이 사실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김혜경에 이어서 이재명이 소환이 됩니다. 이 법인카드 지금 4천만 원대 이 가운데는 10만 원입니다. 10만 4천 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들에게 식사비를 대접을 했다. 10만 4천 원. 이걸 이제 소위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을 통해서 결제를 했다.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혜경도 선거법 위반에 걸려들겠고 이재명도 선거법 위반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 10만 4천 원 이 부분은 배소현은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 배소현이 상고를 포기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김혜경이 남아있고 이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혜경의 이 재판도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내리지 않고 지금 재판부가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혜경에 대한 이 기소를 보고 아마 1심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 배소현에 이어서 김혜경도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선거법 위반. 여기에 김혜경의 개입 여부, 이재명은 몰랐느냐? 모를 수가 없죠.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되는 것을 보고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 법인카드 비리에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법인카드 유용한 이 업무상 배임도 있습니다. 김혜경에 이어서 이재명도 소환이 될 것이다. 수원지검에서는 이 법인카드 비리 이외에도 정자동 2천억 그 호텔 특혜 비리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진상도 지난해에 이미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이재명을 소환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기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에 대한 그 대북 송금 뇌물 혐의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 이 부분의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걸 공개를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공개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부부 또 문재인 가족 모두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를 놓고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모두 이 수사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리가. 지금 뭐 이재명 부부의 저는 가장 파렴치범 형태 가운데 하나는 이 법인카드다. 이건 뭐 형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파렴치에 가까운 것입니다. 문재인의 그 문다혜 비리라든지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게 파렴치이듯이 이재명의 각종 이 비리 혐의 가운데 가장 파렴치한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은 이 법인카드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혜경에 이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마 기소를 할 것인데 검찰이 그 기소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될 때쯤 해서 이 법인카드 비리 또 선거법 위반 이 혐의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을 했다. 이것도 특검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근거가 어제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그 국민의힘의 김영선 전 의원이죠.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컷오프가 됐으니까요. 이 김영선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이 지난 총선에 창원에 출마 지역구가 창원이었는데 김해로 지역구를 옮깁니다. 이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나누었다. 문자 메시지를 나누었다. 이렇게 옮기라라고 김건희 여사가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구를 옮기면 여러 가지 지역별 지역개발 공약 이런 걸로 지원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 뭐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이 김영선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총선의 뭐 지역구 이동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현역 의원이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다. 이 텔레그램 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 이 문자 텔레그램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이 당시에 총선 때 창원이 지역구였습니다. 김영선은 뭐 지역구를 많이 옮겼습니다. 창원이 지역구였는데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서 김해에서 컷오프가 됩니다. 이 경선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선이 거기에 뭐 화를 내면서 이런 문자들을 공개를 했다. 어제 일단 이 보도에는 김영선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는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선거 개입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 의견 제시인지 김건희 여사가 이 김영선과 문자를 나누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혹을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일 그 가방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변호사 쪽이 그 수사심의위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할 조항은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건데 폭넓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심의위는 뭐 검찰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법리로 보면 무효 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 의견으로 나오면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여론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여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부분이 이 문자를 요즘은 이렇게 통화나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공개가 됩니다. 모두 녹취가 되고 모두 문자는 나중에 다 공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참 김건희 여사가 뭐 진중권과도 통화를 했다 해서 진중권이 그걸 또 공개를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내서 이 좀 협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거부를 하면서 갈수록 자꾸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뭐 대통령까지 지금 응급센터를 찾아서 지금 현장 점검을 하고 오늘은 뭐 대통령실의 보좌관들을 전국에 급파를 해서 지금 응급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언제라도 이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가 되는 문제죠. 이건 뭐 어떻게 대처한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참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당연히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해야 될 판인데 이런 일까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일이 생기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좀 더 일찍 대처하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거주지를 정하게 되면 그 경호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전부 국가에 기속이 되는 겁니다. 뭐 문재인이나 노무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저에 대한 경호 부분, 이건 국가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 140억이 책정이 됐다. 지금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2배였다, 문재인의 2배였다, 뭐 이런 비교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경기도 지역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을 생각하면 그동안 물가가 오른 부분 또 저 양산이나 뭐 김해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경기도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경호동 부분은 이게 대통령의 사저 경우에 경호동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아닌 부분은 대통령 부부의 재산입니다. 결국은. 경호동은 국고로 기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140억 경기도 지역을 예상해서 지금 이 땅값이 비싸니까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뭐 의료 대란 부분 이 부분에 안을 냈다가 중재안을 냈다가 이게 지금 거부를 당하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의료 대란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또 이 총선에 개입한 부분 이게 굉장히 성격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번 이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김혜경이 수원지검에 소환이 됩니다. 아마 이재명도 며칠 이내로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재명과 김혜경에게 이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소환이 되어야 되고 이 소환하지 않으면 또 왜 소환하지 않았느냐고 이재명이 또 거짓 선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이외에도 수원지검에서 그 정자동 특혜 비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